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뻑가 그리고 윤석열, 내란 옹호 그 세력들 있죠. 내란 선동 세력들 이들이 어떻게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참교육 당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탈덕 수용소에 이어서 뻑가도 덜미를 잡혔다. 요 얘기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도 뻑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오죽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좀 젊은 남성 지인들 중에서도 뻑가 영상을 저한테 보내면서 민주당이 이런 건 좀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인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실제로 이게 뭐 정치 성향과 별개로 뻑가의 그런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구독자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단순 구독자가 문제가 아니라 올리는 영상마다 100만이 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익명 뒤에 숨어서 저런 식으로 남들의 막 그 사이버 레카지를 하면서 공격을 하다가 결국 자기 신상이 털린 거죠. 요 순간만을 기다렸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연예계, 뭐 인플루언서 그리고 정치인 등등 뭐 직업을 떠나서 그냥 이슈가 된다 싶으면은 그대로 자기의 목적 결과물을 끼워 맞추고 그거대로 막 사람들의 멘탈을 흔들면서 본인의 그 존재감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돈도 막 쏠쏠하게 벌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퍼날랐던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신상은 일단 30대 박모씨 서울 거주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즙세연,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진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네티즌 수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달라붙었는데 결국 이걸 그 과즙세연님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뻑가는 혓바닥 살인마고요. 그리고 fem코는 손가락 살인마입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더 말씀드릴 예정인데 실제로 모 스트리머 모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가장 중요한 책임자 한 명이 바로 뻑가고 또 다른 쪽이 fem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어떤 fem코 반응이 있었냐? 인터넷 인민 재판 좀 끝내자. 자기들끼리도 살인코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로운 먹잇감 찾으면 야 쟤도 팸이다 저거 팸이 묻었으니까 담가버리자 요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뻑가나 팸코 입장에선 뭐라 그럽니까? 아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 당연히 뭐 다른 데도 이런 그 흐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중심에 있었던 것들조차 제대로 책임을 안 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뻑가와 팸코 뻑코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유튜브 댓글에 막 달리는 반응들 보면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본인까지도 목숨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 남기는 꼬라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그동안 표현의 자유라고 계속 옹호를 해준 거예요. 어디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같은 사람 일베 폐쇄 반대한다.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제가 그래서 일베 DC fem코 지금 대응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검열한다, 입틀막한다, 규제한다. 이따위 댓글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것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따위로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뻑가, fem코, DC, 일베, 아카라이브 이런 데를 싫어하는 2030 혹은 10대 젊은 남성들이 싸잡히는 게 싫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명박 국정원 얘기를 지겹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명박 국정원 때부터 이어진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뿌리를 뽑지 못하면 어떠한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저들이 곳곳에 다 침투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계속 저지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고요. 아무튼 다시 뻑가 얘기로 돌아와서 딥페이크 논란 때 또 어땠습니까? 뻑가가 자기만 수익 정지당한 게 억울하니까 야 이준석도 나랑 똑같은 의견이었다.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준석, fem코, 뻑가 이들의 세계관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fem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이 된다 싶으면 자기들끼리도 손절하는 척을 해요. 물론 그 안에도 다양한 성향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걸 두고 fem코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자기들끼리도 살인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펜코 봅니까? 아펜보라고 제가 지난 대선 때도 물어봤잖아요. 맨날 펜코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의별 얘기들을 다 떠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혓바닥 살인마 뻑가, 손가락 살인마 펜코, 그리고 그 펜코의 수령님이 이준석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준석 씨의 얄팍한 술수, 그리고 결국엔 또 준적준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아무튼 뻑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뻑가가 이성균 씨라든지 지드래곤 씨라든지 혹은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여기저기 그냥 본인의 그 레카, 그 조회수가 좀 달달하게 나온다 싶으면 아무거나 잡아다가 다 끌어와가지고 사이버 레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채널이 바로 뻑가다. 심지어 자기 얼굴은 까지도 못하면서 비겁하게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찌질거리는 그런 유형과 똑같다. 근데 심지어 이걸로 돈까지 벌고 있으니 저거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뻑진스라는 유튜버가 뻑가 영상 1300개를 내가 모아놨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린 고소장 일부와 영상 제목을 알려준다면 내가 그거 제공하겠다, 요런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을 보니까 10개 정도는 파일이 깨져서 없고 그 중복도 있는데 언급된 인물이 109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댓글에 뻑가 영상 제목을 쫙 나열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 뻑진스라는 유튜버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 이것도 제가 다 담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다는 거고, 영상 1300개를 지금 와가지고 지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뻑진스란 유튜버 말고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주호민 씨가 또 뻑가에 당한 피해자 중 한 명 아닙니까?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그 주펄 유튜브 채널에 뻑가가 저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갖고 있는 분은 그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확보했다, 고맙다 라는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단순히 요 주호민 씨가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예계 쪽에서도 신상을 몰라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줄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죠. 그 첫 스타트를 지금 이 과즙세연 씨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제3자가 다시 등판해가지고 주호민 씨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대응에 나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걸렸다, 이제 나도 시작해야겠다, 요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어디 fem코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나경원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씨라든지 요것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왜 나서 보시죠? 아니 뻑가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열심히 뭐 탄원도 넣고 해보세요 한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뻑가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그 뻑가의 영상이 뭐였냐, 막 윤석열 갑툭튀 해가지고 옹호하고 막 또 동덕여대 때 또 레카지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가장 최근 영상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뻑가한테 분노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밀려있던 소장을 한꺼번에 맞는 기분이 어떨까?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다, 참 치졸하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결말만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면 추천해달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의 혓바닥으로 멀쩡한 사람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뭐 돈 몇 푼 뭐 그냥 뱉어낸다든지 아니면 징역 1, 2년 살고 온다든지 이 정도로 본인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건 이제 뻑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뻑가가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뻑가처럼 해보면 돈 쉽게 벌겠다, 요런 또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유사한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고, 사실 뻑가도 원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윽튜브라든지 그런 탈 쓰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윤서인류랑 같이 어울리면서 친일 뉴라이트 생각들 막 퍼뜨려대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래서 원래 시사 유튜버가 아니었는데 그때 그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사 유튜버로 포지셔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정치 시사 유튜버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채널들이 무수히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의 비협조가 기본이고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잡게 된 것도 핵심을 말씀드리면 한국, 미국 로펌 변호사를 모두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지, 여유가 없는 분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대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적인 문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여기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요즘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사이버 레카를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여기에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사이버 레카 정보공개법, 일명 뻑가 방지법,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사이버 레카와는 다른 이런 빠른 속도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긴다는 건데요. 일단 그동안 피해를 받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신원 정보도 몰라서 법적 조치를 못했던 문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저런 식으로 익명의 탈을 쓰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걸로 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건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쌓여가고 멀쩡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만들고 설령 살아있어도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되고 그 당사자가 피해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라고 심플하게 말할 수 있고요. 가해자 신상 확보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 구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라든지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 이번에 특히 뻑가 대응하는 법무법인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죠. 뭐 그런 곳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도 추진한다. 여러분 이건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전용기도 있고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맨날 무슨 이준석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젊은 정치인들은 뭐하냐 이랬는데 저 이준석을 따라간 사람들 꼬라지를 보세요. 천하람, 이기인 같은 부류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천하람 씨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준석 씨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책임한 허위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는 일을 하겠다. 이준석 씨처럼 입만 터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깔끔하게 가겠다는 얘기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해외 플랫폼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원래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국내 대리인 제도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어느 순간 관심이 끊기면서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용기 의원이 본격적으로 또 대응에 나서는 만큼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피해자 보호, 법적 지원 확대, 그리고 사이버 레카의 처벌 당연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거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논의사항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했는데 전용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전용기 의원이 계속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금으로 또 돈줄 내주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에 계속 관심 가지고 커뮤니티에 빠르게 소식도 전하고, 저쪽에서 맨날 레카질 딸깍딸깍 하잖아요. 이준석, 하태경 이들이 또 레카 끌고, 그래서 여의도 레카라고 하태경 씨가 비판받으니까 한동안 어땠습니까? 아예 여의도 레카로 지 책이름을 그렇게 박아놨었어요. 저런 레카지를 넘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있다라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민주파출소에서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죠. 가짜뉴스 뿌린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선처 없다,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고, 최근 21일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32만 명을 넘겼고 제보 건수가 8만 7천 건, 거의 10만 건 다 돼갑니다. 제보 키워드를 보더라도 당연히 지금 헌재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부정선거, 내란 옹호, 우리가 많이 보는 내용들이 제보가 되고 있다. 최근엔 좀비 채널 23개를 폐쇄시켰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뻑가, 그 다음에 신남성연대, 정광훈, 신의 한수, 가세연, 요런 가장 핵심적인 채널들이 책임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무슨 윤석열 암살 사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트위터라든지 여러 자기네들이 있는 단톡방에 빠르게 확산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니 1년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노골적으로 정치 테러를 당했을 때 이걸 자작극으로 저 방에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정치 테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물리적 제거하는 방식은 반대한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긴데 저쪽은 조작이고 우리는 진짜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여기저기다가 또 막 쓰레기 투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 유튜버 천조국 발행이라고 이 가수 이승환 씨를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도망쳐서 지금 망신 제대로 당하고 있죠.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승환 씨를 향해서 자기랑 내기를 하자고 섣부르게 덤볐다가 오히려 자기가 지금 도망만 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CIA에 신고한다면서 이승환 씨, 아이유 씨 실컷 신고한다고 어그를 끌었는데 정작 이승환 씨는 아무 문제 없이 미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간 이승환이 거짓말한 거다.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게 캐삭방까지 이어졌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환 씨가 진짜 잘 매기는 것 같은데 걱정 말아라. CIA가 지켜준다.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사진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사진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미국에서 이승환 씨를 봤다는 인증글이 미시 USA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천조국 발행인 어떻게 됐냐? 파랗게 질려가지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환 씨가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튜브 내부 절차를 곧바로 취하고 저 부부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 바로 발겠다. 요렇게 입장을 전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내란 옹호님들이 애정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만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윤카 어떻게 지킬 거냐. 그러길래 말도 안 되는 CIA의 딸깍을 왜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CIA 딸깍을 믿고 있죠. 저도 CIA에 신고했다 그러는데 저까지 신고할 정도면 그럼 모든 사람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 이승환 씨가 진짜 대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천종욱 팔행인지 뭔지 얼굴 퍼렇게 질려갖고 도망친 거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졸렬한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정신승리하는지 우리가 이걸 또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저 인증샷 사진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련 서류까지 당당하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조작 아니냐. 하지만 이승환 씨가 야 그러면은 고발을 해라. 근데 그건 못하고 있어요. 내가 무고죄 안 할 테니까 고발해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게 그들의 현실이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었던 게 지금 원래는 이제 민경욱, 황교안 정도였는데 이제는 국힘당 전체가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은 망했다는 겁니다. 무슨 자기들이 보수입니까? 지금은 또 유재석 CIA 얘기하면서 유재석 씨를 겨냥한 공격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뭐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유 씨 등등등 유명한 연예인들 죄다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결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참교육 소식이 있죠. 바로 구제혁입니다. fem코에서도 조회수가 75만을 넘겼는데 한마디로 그 구제혁이 여태까지 커온 방식이 뭡니까? 여기저기 저 뻑가랑은 좀 다른 결로 얼굴을 까고 여기저기 참전했는데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도 무슨 뭐 제보를 받는다는 둥 뭐 저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면서 아니 갑자기 멋대로 그냥 메일 하나 틱 보내놓더니 제가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확인을 못하잖아요. 근데 메일 좀 늦게 봤다고 자기는 메일 보내놨는데 황희도가 응답 안 해놨으니까 나 영상 그냥 올렸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딱 지금 요 옆에 다른 유튜버가 들이대듯이 이거 대답 좀 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지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당할 때는 막 뒷짐지고 요즘 말로 긁기라고 하죠.
안 긁힌 척하면서 정작 부들부들 막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면 뭐 신뢰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기다렸단 듯이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구제혁이란 캐릭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거울 치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쯔양 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다가 결국 징역 3년을 받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주작을 감별한다 그러면서 주작 감별사, 뭐 크로커다일, 카라큘라 전부 다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는지도 뭐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쯔양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싶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자들도 그렇고 유튜브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앞에 살인코 그 사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떠나는 게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엄벌주의만으로 당연히 이 뿌리를 뽑아낼 순 없지만 여태까지는 그 엄벌주의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절차라도 밟자, 이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구제혁은 구속된 이후로도 2차 가해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역 3년 살고 나오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징역 3년도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떠들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일단 그렇게 부당하게 번 돈,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수입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 아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애매하다는 얘기도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방치해두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무슨 뭐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툭하면 그걸 자기들의 무기로 쓰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10만 20만 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한테 이명박 신천지 그 얘기했다고 징역형까지 때리냐니까요.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디지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인권위, 중국 대사관, 경찰서, 여기서 또 실컷 어그로 끌던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하던 안병희 씨,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안병희라는 인간이 왜 자꾸 모자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건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가 CIA 요원이라면서 온갖 허세를 부렸는데 결국 구속 엔딩이고요. 왜 안병희의 모자이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일단 중국 간첩 제보, 그 중국인 99명 얘기했던 스카이데일리 가짜뉴스 여기서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병희란 인간이 그 얘기를 스카이데일리에 전했대요. 스카이데일리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걸 가지고 DC의 뭐 미국 정치 갤러리, 국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어댔습니까? 그래놓고 스카이데일리는 지금까지도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원 쪽하고 연계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스카이데일리도 지금 쉽게 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국정원 때의 문제를 빼놓고 온라인 공론장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사이버 공작 대응 역할을 계속해서 하려고 지난 몇 년간 자료도 모으고 전문가들 조언도 구하고 그래 왔던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선 제가 게임 특위를 맡아가지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사이버 공작 대응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안병이라는 인간을 왜 모자이크하면 안 되냐?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고 대한애국당에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미군 사칭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 포스터에는 육군병장 만기 제대로 박제해놨고요. 자기도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냥 미군 코스프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자이크를 도대체 왜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님의 후손이라고 사칭을 했다가 이걸로도 일베에서 손절당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여기저기서 온라인에서 그 깝죽거리고 다니는 걸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극우 폭도들하고 결합이 돼서 상상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찰 막 오거나 하면 내가 뺨 때린다던 격투기 선수 출신 그 유튜버가 있었죠. 채널명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취재진 경찰 막 위협하더니 막상 자기 입건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세 전환했습니까? 경찰관들 불철주야 고생 많고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풀려나고 나면 영웅담을 막 풀어대고 커뮤니티에서도 고생했다, 막 경찰들 별거 없다, 요런 식으로 장난질하는 게 저들의 오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곧대로 믿어서 안 됩니다. 무슨 뭐 저들이 반성하는 척한다고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야 앞에서 약간 뭐 눈물 좀 짜는 척하니까 바로 나 반성한 줄 알던데 하고 낄낄대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특히 최근에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라는 그 폭도가 지금 강제 퇴사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서울대 출신이니까 계속 그 언론에서 더 주목을 해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서울대 출신을 부각하는 이유가 뭘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 폭도들 사이에도 지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줌 그 막 방구석에서 낄낄대던 것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똑똑한 뭐 서울대 출신들도 있다. 요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그 최성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요 방금 말씀드린 그 폭도의 친동생도 같은 혐의로 같이 구속이 돼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부지법 폭동건으로 뭐 구속이 돼가지고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국선 변호사라든지 뭐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요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하면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싶다면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씨죠. 황교안 씨가 무료 변론을 해준다고 또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황교안 씨를 찾아가세요. 못 믿는 겁니까? 설마 민경욱 씨랑 진작부터 이 부정선거 얘기했던 거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 잘못이 없다면서 지금 황교안 민경욱의 쉰떡밥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식으로 갖다 써먹은 윤석열을 지키자면서 황교안의 무료 변론은 믿음이 안 갑니까? 그래서 황교안을 찾아가면 다 된다. 황교안 씨 열심히 찾아가길 바라고요. 아무튼 윤석열은 헛된 꿈을 꾸고 있죠. 빨리 직무 복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지만 직무 복귀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초 정도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3월 초나 이제 한 둘째 주 정도 3월 10일 전후로 다들 예상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5월 초중순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민주당의 중도 정당, 중도 보수 정당 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겁니다. 왜냐? 저들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보수의 역할을 했다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동안 보수의 탈을 써왔던 것들의 실체가 뭡니까? 앞서 보셨듯이 그냥 폭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님이 요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거고요.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님 이런 분들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애초에 보수 정당이거나 거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 범죄당이다. 어느 나라 보수가 일본 극우랑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그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댑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할 역할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중요한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경제가 무너진 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싸움을 하더라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래서 최근에 잘사니즘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 그래서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 회복, 이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 준비하신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문제부터,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실용주의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동맹 강화, 그리고 국제협력에 기초한 안보, 공정한 법질서 유지, 민생과 경제 회복, 요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 결국 헌정 파괴의 저지, 그리고 민주공화 체제의 동의, 결국 내란 체제에 반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
물론 이들끼리 서로 또 저것들만 걷어내고 나면 저것들은 이제 전쟁을 하자는 세력들이고 전쟁이 아닌 경쟁으로 바꾸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조만간 저들이 버릴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커뮤니티가 그 왔다 갔다 할지 요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대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한국갤럽, 물론 이제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를 고지고대로 믿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민주당이 42%, 국힘이 22%, 거의 2배 가까운 그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20%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차기 대선 의제 그리고 외연확장 행보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소구력이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재명 대표님은 이게 무슨 뭐 우클릭을 한다든지 뭐 대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51%를 먹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단 당면한 불안, 이런 걱정,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 해결부터 하겠다.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나온 겁니까?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프다. 지금 국민은 배고파.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하려면 또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장을 하고 나면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두루두루 필요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꿈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또 전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지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막 자꾸 보수 대 진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 헌법 수호 세력이냐 이렇게 나뉘는 구도를 흐트러뜨리려고 한다.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